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근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30분씩 뛰고 샤워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오늘 아침 8시 기온이 섭씨 25도가 넘었네요. 북반구는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이팅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첨단 산업 관련한 세계 순위인데 1위가 인도, 2위가 모로코, 3위가 UAE, 4위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7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8위가 필리핀, 9위가 스웨덴, 10위가 한국. 어떤 순위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인구 대비 챗 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순서입니다. 인도는 45%, 모로코는 38%, UAE는 34% 등등으로 나와 있네요. 미국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 아래 12위 기록하고 있는데 23%라고 합니다. 중국, 독일, 프랑스는 그보다도 더 밑에 쳐져 있네요. 왜 인도가 1위일까요? 인도가 챗GPT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프로그래머 및 기술 인력 공급국이죠. IT 산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술 인력, 또 CEO들 가운데 인도 출신이 많죠. 영어 기반 환경도 중요합니다. 챗GPT 활용의 언어적 장벽은 낮습니다. 여러 언어로,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하지만 그 서비스 체계의 기본은 어차피 영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 보니까 힌디어로도 제가 방송 자막을 제공하는데 제법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그 의미 있는 통계는 못 드리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제가 인도의 영어와 힌디어 사용 인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AI로 돌아와서 인도에는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젊은 기업가들, 그 다음에 야심찬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교육 열풍으로 대학생들이 과제 학습에 챗GPT를 필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조금 기준을 한번 바꿔볼까요? 인구 대비 사용자 비율 말고 챗GPT의 절대 사용자 수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그렇게 분석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에 따라 순위가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구 대비로는 인도가 압도적 1위지만 절대 숫자로는 여전히 미국이 최대 시장입니다. 1위 미국의 챗GPT 이용자는 7천여만 명으로 전체 챗GPT 이용자의 19%를 차지하고 2위가 인도로 약 3,250만 명, 8.85%를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의 기준을 단순 가입자냐, 활성 사용자냐 등 각종 기준을 달라서 재보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냐가 3위, 독일이 4위, 브라질이 5위, 캐나다가 6위, 영국이 7위 이런 순서인데요. 3위가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것이 조금 놀랍다고 할까요? 혹시 캐나다와 헷갈린 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캐나다도 분명히 이 순위 안에 있습니다. AI 시대, 케냐가 어떻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케냐 인구수는 5,760만 정도인데 절대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좀 더 놀랍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케냐는 이미 실리콘 사바나로 불리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냐는 실리콘 사바나라는 별명을 가진 동아프리카의 기술 허브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엠페사의 성공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아프리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AI와 디지털 직업의 급증, AI 데이터 라벨링, 음성 텍스트 전사, 컨텐츠 감수 같은 원격 디지털 노동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메타, 구글 등 서구 기업들이 케냐의 프리랜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챗GPT 같은 도구에 대한 실사용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직업 툴로서 활용되는 건데요. 대학생 및 교사들이 과제나 수업 설계, 작문 등에서 챗GPT를 적극 활용하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학교나 도서관 같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챗GPT가 더 유용한 정보 접근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렴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인데요.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이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챗GPT를 모바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 인구 구조. 케냐의 평균 연령이 19살.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AI 도구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인구 대비 챗GPT 사용량이 높은 나라로 돌아가서 눈에 띄는 나라들을 골라서 그 요인들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로코. 인구 대비 챗GPT 사용자 2위를 차지한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의 디지털 관문입니다.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3개 언어를 쓰는 환경에도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럽과의 근접성으로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이전되고 수용되며 넓은 국토, 그다음에 더운 기후 때문에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UAE, 3위를 차지한 UAE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AI 산업과 디지털화를 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 사용에 적극적이며, 영어 기반 고등교육, 유학 수요가 많아서 챗GPT 활용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청년층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교육, 영어 학습, 중소기업 자동화 수요로 챗GPT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산층 확장에 따라서 IT 및 자기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에 맞춰서 정부도 디지털 국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틱톡, 유튜브 등과 함께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보조용으로 챗GPT가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필리핀, 영어 능력이 뛰어난 IT 프리랜서 국가입니다. 콜센터, BPO 산업 종사자들이 챗GPT를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AI로 인해서 콜센터 산업이 위협받는 측면도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직업 전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챗GPT 학습 열풍이 부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대졸 청년들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등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정부도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AI 수용도를 보이는데요. 경제 위기 속에서 무료 고성능 정보 도구로서 챗GPT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으로 프리랜서, 원격 근무가 확산되는 것도 요인이고요. 영어 기반 교육 및 유학 준비에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혼합 문화여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른바 새로운 강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인구 구조. 상위권 국가들 대부분이 평균 연령 25세 이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언어 환경, 영어 플러스 자국어 플러스 또 다른 외국어를 병행 사용할 수 있어서 챗GPT 접근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혁신 수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교사들이 과제, 컨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노동시장, 프리랜서, 원격 근무자들이 업무 자동화,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부의 디지털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UAE, 인도네시아 등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AI 산업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에서 중요한 관점이나 교훈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사용자 수는 미국이 여전히 최대 시장이지만 인구 대비 사용률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도 인도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시장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야 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AI 시대에는 기존의 기술 강국 개념이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AI 채택 강국들, 지금 말씀드린 인도, 케냐, 모로코, UAE 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젊고 기술의 개방적인 인구, 실용적 필요에서 출발한 AI 도입,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디지털 전환입니다. 앞으로 AI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선진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용 패턴과 채택률을 봐야 합니다. AI가 세계 디지털 산업지도,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 지도를 바꿀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인구 14억 명이나 되는 중국은 순위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 궁금증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별 AI 사용 패턴이 그 나라의 경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또는 정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이었습니다.